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카페에 질문 올라왔었는데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뭐 일단 뭐 딴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뭐냐, 여기 일단 여기 요거 만드는 방법은, 단면을 생각하면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면은 당연히 이제 둥그니까 육각형 이상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요런 부분들 이제 만드는 요령이 조금 필요할 거고, 일단은 뭐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그 총 피스톨 뭐 이런 것들 식으로 해서 둥근 거 위에, 그러니까 이게 실린더를 만들어서 점점 이런 식의 형태를 가누고 만들고 나서 여기를 커트를 해주고 나서 살짝 익스트루드, 아니면 요 정도는 그냥 맵으로 그러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로폴이냐 하이폴이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완벽하게 지금 로폴로 진행되는데, 요거 나중에 이거는 지금 컨셉 잡을 때 이렇게 쓰고, 지금 하이폴과 로폴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얘들을 뭐 타일화를 시켜줄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성이 돼서 명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요거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타일 자체를 맵을 막 큰 거 쓴다고 해서 별 이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타일화를 잘 시키고 이제 맵을 좀 그 재질별로 좀 잘 나눠서 쓸 수 있는지, 요런 것들. 그래서 너무 로폴 하다 이렇게 하이폴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준이, 그러면 요거는 그냥 비율만 잡아놓고 하이 조금 폴리곤 수를 많이 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지 정해야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을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포토샵에서 지금 요거를 단면을 한번 보면은, 일단 뭐 밑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분처럼 이미지가,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해석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항상 만들려고 하는 그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서, 뭐 원화나 이런 것들 아니면 관련 자료들 세면은 도대체 새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새를 조금 분석을 먼저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버텍스 점 하나,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단 얘 단면을 어떻게 생겼는지, 반에 대한 단면이니까 얘들이 지금 보시면은 반대쪽에도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끊겼을 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단면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면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은 구성을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요렇게 된다.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해서 위쪽, 그 다음에 얘들은 뒤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두께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한 덩어리로 다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와이어프레임 그 구성을 할 때, 이제 모델링 구성을 할 때 얘들은 지금 위쪽에 얼굴 요만큼, 다음에 밑에 거 요만큼 따로, 다음에 이제 목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그 맵 그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따로 나눠서 처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 이제 그 아니면 접히는 부분 여기 표현을 좀 잘해서 붙여줘도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각도를 따져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들어가면 얘가 옆으로 이 정도 두께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일단 중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뭐 이제 얘들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기 그냥 중간에 한번 튀어 올라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건 뒤쪽이고, 반대쪽에도 요런 모양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가 되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더. 그래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이미지가 지금 제가 그 또 있는지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게 없죠. 지금 이쪽에 하나 있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제가 그냥 해석을 해서 보면은, 그러면 단면 구성은 이제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두껍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인다. 그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면 구성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이게 올라가는 라인을 표현해 주려면 적어도 하나 내지는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면 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얘들은 적당히 이렇게 둥글게, 그러면 적어도 면이 하나 둘 셋 뭐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 좀 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단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가면은 옆면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꺾여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 다음 얘들은 옆에서 이제 요렇게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옆모습, 옆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이 옆부분도 이제 그 나중에는 조금씩 하면서 이 부분들이 살짝 여기가 그냥 90도로 꺾인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요 정도로 조금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단면을 구성을 해서 뭐 조금 처음부터 만들기 좀 힘들다 생각하면 면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옆면이든 옆면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얘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대로 정면부터 해서 쭉쭉쭉 하다가 적당히 끊어주고 얘들 요런 식으로 단순하게 먼저 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면을 구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반 만들어서 반을 이제 복사해서 붙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굳이 지금 그 지브러시를 쓸 수 있으면 지브러시를 뒤에 이제 이미지 깔아놓고 뭐 작업을 좀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맥스에서 디자인을 하면은 맥스에서도 이미지를 띄울 수 있겠죠. 제 영상 보시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박스로 이제 시작을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정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사이즈나 비율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박스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잘라서 한쪽을 잘라서 반대쪽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형태는 점점 앞으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그러면은 이거 자르기 전에 이제 얘들 앞쪽을 그냥 이렇게 칼립스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옆을 먼저 한번 더 잘라주고 커넥트, 그 다음에 앞쪽을 이렇게 합쳐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옆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의 단면, 여기서 면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더 나눠질 거고,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조금씩 커지는,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조금씩 더 커지는 구조,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구조를 잡아주고 나서 반대쪽 그냥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작업을 진행. 제가 이쪽을 이제 많이 안 쓰고 원래는 이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지브러시로 거의 작업을 다 하려고 조금 연습 중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일단 플래너를 뒤에 하나 적당하게 하나 깔아놓고 이미지를 이제 하나 띄워놓고요. 이 백그라운드에 넣는 게 아니죠. 아니, 왜 백그라운드가 왜 나오지? 뭐 이렇게 지금 잘못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없애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두 군데 다 넣었던 거 지금 제가 깜빡 못 봤는데, 일단은 뭐 엔벨로프 들어가서 엔벨로프에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제거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뷰포트 콘피규어 들어가 보면은 그 뷰포트 백그라운드 뭐 여기 커스텀 이미지 파일 이건데, 요거는 그냥 아예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뷰포트 콘피규어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리무브 되죠.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얘들 요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들이 지금 내가 과연 원본이랑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세로 가로 세로 비율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춰주시는 거는 제가 예령 한번 설명드렸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비율 잡아서 길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적당하게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진행돼서 요 정도다 그러면 이제 얘들을 요렇게 이제 뒤쪽에 적당하게 이제 위치를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그냥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단면이 내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안 만들어 봤다 하시면은 여기서 쉬프트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쉬프트로 해서 레퍼런스 복사를 해주고 Alt X. 근데 Alt X도 요즘 잘 안 먹는다 했죠. 그러면은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하나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의 오파시티 값을 뭐 10 이하로 낮춰주시면 이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까지도 이렇게 다 보이죠. 좀 더 낮추면 좀 더 투명하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갖다 놓고 나서 이렇게 뭐 뷰포트를 하나 맞춰 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얘는 적당하게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드에 따라서 이 각도가 중요하겠죠. 요 끝이 요걸 끝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저는. 그러면 뭐 이 사이즈도 조금 조절해서, 사이즈는 조절할 때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키워도 얘랑 비율이 똑같으니까 작업은 똑같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놓고 이제 각도를 최대한 조금 비슷한 각도 정도로 놔서, 그러면은 이들 옆에 쪽이 좀 최대한 안 보이는 각도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 각도로 이제 이미지를 좀 맞춰준다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위치나 이런 거 맞춰 놓고 나면은 이제 작업은 얘들로 하겠죠. 이제 이쪽 맞춰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업은 이제 얘들이 요런 식으로 해서 됐죠. 그럼 얘들이 뒤로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준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업은 얘들이 전체적으로는 뒤로 조금 더 여기 요 끝을 요쯤도로 맞춰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오히려 좀 더 짧아져야겠구나 해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얘들이 저기 셀렉트가 갑자기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어이? 제가 얘를 선택하려고 했나 보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전체적으로는 얘를 그냥 급하시면 이렇게 해서 갖다가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가지고 직접 내가 이제 위에 아래 조금 맞춰서 가도 레퍼런스 복사기 때문에 원본에 계속 작업이 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 주고, 얘들은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좀 잡히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럼 얘들도 이제 뭐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쪽도 이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작업이 이제 또 뭐 로컬로 해서 조금 잡아줄 수도 있긴 있는데, 적절하게 이제 여기 맞춰서 이제 작업을 조금 더 하나씩 면을 나눠주고, 그래서 뭐 이미지들은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하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이제 밑에는 나중에 뚜껑을 덮어준다 했죠. 아래 위로 다르게. 그래서 일단 날려서 최대한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물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반만 만드는 거니까 반쪽까지는 지금 필요 없다면은 이 반쪽은 지금 없애셔도 되겠죠. 시메트리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쪽 면만 정확하게 껍데기만 딱 작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쉬프트 눌려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90도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레퍼런스로 복사를 하시면은 이제 얘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정면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측면을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측면이죠. 측면에서 면을 좀 잘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서 면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 손발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형태가 이제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이 나갔을 때 요 뒤에서는 이제 여기서 면을 한번 더 잘라주고, 그렇죠? 일단 디테일 지급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을 구성을 해서 이제 얘들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더 뾰족하게 튀어 올라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 앞쪽에는 점점 가면서 이제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또 좀 더 둥글게 해준다든지 요 라인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들도 이제 라인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렇죠? 그럼 얘들도 이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얘들도 전체적으로는 와이어프레미 구조가 항상 조금씩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죠. 얘도 그러면은 중간 값으로 눈 위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겠구나. 다음에 이제 얘들은 뭐 이렇게까지 생성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요 정도로 해서 실제 부리 모양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겠구나. 요렇게 해서 여기도 좀 나눠주고 해서 작업 디테일이 조금씩 이제 옆으로도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라든지 이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을 디자인을 조금씩 해주는 게 초반에는 이게 좀 개념을 공부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적당하게 단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는 공정이 딱 마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그 바로 그냥 제 같았어도 그냥 여기서 바로 삼각형, 아까 그 삼각 뿔 있었죠. 뿔 있어서 위에서부터 이 단면을 잘라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볼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서 만드는데, 얘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폴리곤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숙련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방금 같이 그냥 해석만 적당하게 하시면은 이미지 보면서 그냥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커넥트, 다음에 앞쪽에 점점 최대한 작아지게 일단은, 그래서 뭐 합쳐볼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합쳐도 되겠죠. 이쪽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해서 그냥 이렇게 둔다는 거죠, 저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합쳐버리고 나중에 또 찢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도 잠깐 돼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가질 거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조겠죠. 그러면 그게 맞춰서 이제 진행을 조금씩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도 전체적으로는 복사를 해서 아까처럼 약간 레퍼런스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각도를 이런 거 돌려줄 때도 이렇게 로컬 작업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통돌이처럼 이렇게 딱 돌려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도 이제 제가 작업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항상 이렇게 필요 없는 면들은 좀 치워놓고 최소의 면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좀 더 안 보이도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을 항상 좀 다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점점 이렇게 넓어질 거다. 그렇죠. 다음에 얘들은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죠. 내려왔을 거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뽑혀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얘들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은 더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일단 치워주고 다음에 시메트리 작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들 강조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요쯤에는 적당히 여기서 풀이 한 번 정도 더 나눠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잘라서, 그러니까 풀이 자체를 여기서 한 번 더 잘라서, 그렇죠.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전체적인 퀄리티를 맞출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얘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얘들이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지는 않겠구나. 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얘들이 극경사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더 둥글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면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들렸거니, 아니면은 뭐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잡아주고, 이게 라인들도 좀 더 둥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점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돌려보면서 만들고, 여기 당길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 보면서 요 단면을 이제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단면을 보면서 제작을 하면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봤을 때도 항상 이런 것들 모델링 와이어프레임 구조가 이상하다, 좀 형태가 잘 안 나온다 할 때는 저는 항상 그 학생들이고 뭐 그 작업할 때는 위에 쪽을 많이 보거든요. 위에. 그래서 위쪽에서 얼마나 애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가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면서 디자인을 좀 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어, 특히 특정 그 할 때는 한쪽 면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버릇입니다. 항상 내가 만들어야 될 것들 단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그림을 그려줄 거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이쪽에 라인도 이제 추가를 해준다는 거죠. 뭐 추가를 해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커넥트가 편해서 커넥트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을 챔퍼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본인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얘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이에서 면이 한 번, 그러면 대부분 요런 거 같은 경우 만들 때 여기에 두 번을 나누느냐, 그게 아니면 여기를 치마처럼 이쪽을 요런 식으로 좀 붙여서,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로폴로 치마 주름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주름 라인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나눠준다는 거죠. 요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 정도에서 내려갔다가, 그러면 여기부터는 펼쳐지면서 나가는구나. 그러면 항상 면은 와이어프레임에 항상 제가 얘기했죠. 적당한 간격과 가격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얘들은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은 약간 요렇게. 그래서 요 끝을 좀 더 맞춰줘야겠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요렇게 해서 또 커넥트, 이러면은 좀 더 디테일을 잡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넥트. 그래서 한쪽 꼭지점에 이렇게 다 몰리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만 한 번 더 쭈져줘도 점점 둥글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들도 이제 앞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안쪽으로 점점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형태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면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정면, 측면 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 했으면 좋겠다면 이제 여기들이 좀 더 완만하게, 지금 이 각도는 여기는 잡혔으니까 이쪽 앞쪽 각도나 이런 데를 좀 더 완만하게 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그럼 얘들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조금 중간쯤에 하나 정도는 더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 없는 면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타겟들도록 여기는 딱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합쳐져 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합쳐져 버려도 충분히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좀 구조를 아까 밑에 이야기하신 분들이 이야기 그 뭐냐 답을 해주셨을 때 잘 해주셨는 게, 도대체 이 새가 어떤 구조로 생성해내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연구를 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작업을 해야 될
그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니까 약간 비율이나 이런 게 안 맞아도 최소한 기본 형태만이라도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옆에도 이제 조금씩 라인을 따서 만들어 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제 제작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 나가고, 그럼 요거 끝나면 뚜껑 쉘을 주든지 해서 뚜껑 주고, 그 다음에 밑에 따로,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굳이 안 붙이셔도 됩니다. UV 필 때 조금 귀찮지만, 그래서 목적이 뭐 노말매까지 뽑으실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그냥 만드는 요령만 이렇게 한번 쭉 알려드렸네요. 어, 비율 같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율부터 좀 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잡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FFT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FFT 박스의 장점은 요게 이제 내가 면을 뭐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밀도를. 그래서 이 FFD 박스의 장점은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포인트로 요런 데를 좀 더 얄싹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그게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FFD 박스를 놓는 게 아니고 요 밑에서 FFD 박스를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위에 시메트리가 작업이 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FFD 박스로 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놓고 이제 뭐 여기는 좀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더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더 앞쪽으로 당겨줬으면 좋겠다, 밀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단면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좀 좁혀서 뒤로 이렇게 여기 각도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더 해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FFT 박스로 이제 이것도 선택을 해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간다. 지금 제가 이쪽에서 작업 좀 하는 거 보여드리려 했더니 여기가 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리는 항상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그 요런 것들은 이제 내가 작업해야 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이쪽에 면이 있었네요. 이것도 치워서 진행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좀 잘라주고 진행. 그럼 얘들은 이제 점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 라인이 여기서 나가는 라인을 아니면은 여기 좀 더 좀 짧아져야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얘들이 좀 많이 짧아질 거고. 그래서 단면을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고 나서 뒷면을 이렇게 뽑아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 뿔처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작업들 열심히 하시고 카페에 뭐 이것저것 뭐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조금 더 활동.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뭐냐 카페 활동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좀 잘 해주시고 하면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뭐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여기 면을 좀 더 잘라줬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이런 식으로 형태 전체적으로 잡히면 되겠죠. 이게 좀 더 짧게끔 아니면 그냥 요거 뜯어내고 아니면은 얘들을 좀 더 앞으로 당기든지. 딱 30분이네요. 자, 작업들 열심히 합시다. 이만.